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힌두교의 성 이야기 카마수트라의 진짜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마수트라 하면 뭐랄까 좀 은밀한 성지침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카마수트라가 단순히 성 테크닉에 대한 책이 아니라 힌두교의 삶의 철학 속에서 성과 즐거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본래 의미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인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카마수트라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고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죠. 먼저 힌두교에서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부터 짚어가 할 것 같아요. 자료에 푸루샤르타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아, 네, 푸루샤르타. 그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간 삶의 4가지 중요한 목표이자 기둥입니다. 4가지 목표요? 네, 다르마. 그러니까 의무나 도덕, 그리고 아르타, 이건 부나 성공 같은 물질적 번영을 말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카마, 그리고 마지막이 목샤. 아하, 다르마, 아르타, 카마, 목샤. 중요한 건 이 4가지가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카마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카마는 물론 성적인 욕망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예술에 통한 즐거움, 감정적인 만족감, 뭐 이런 감각적인 모든 즐거움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이런 즐거움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른 목표들, 그러니까 다르마나 아르타와 조화를 이룰 때 영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카마수트라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서양에서는 거의 포르노 취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성적인 테크닉에 대한 내용은 책 전체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그럼 나머지 80%는 도대체 뭘 다루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이 단순한 성지침서가 아니라는 증거인데요.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6세기 사이 바스야야나라는 학자가 쓴 걸로 추정되는데 내용은 사랑, 연애, 결혼, 가족 생활, 사회적 예절, 심지어 예술이나 교양까지.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그러니까 고결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뭐랄까 종합 안내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료 표현을 빌리면 성애로부터 사랑을 기르는 지식을 담은 사랑의 경전 혹은 인간 성애학이라고 부를 만하죠. 근데 제가 자료 읽으면서 제일 놀랬던 부분은 이 저자 바스야야나가 금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금욕주의자가 어떻게 성에 대한 책을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있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히려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탐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본성 중 하나인 카마를 아주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태도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체계화한 거죠. 철학적 성찰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고요. 아,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네. 그런데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깊은 맥락은 다 사라지고 가장 자극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20%만 부각되면서 지금의 오해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문화적 차이도 크고요. 쾌락, 카마를 삶의 중요한 일부로 본 힌두 문화와 성을 좀 억압하거나 영성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던 서구 문화의 충돌 같은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웠던 점이 있어요. 이게 그 시대, 고대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너의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카마수트라는 진정한 결합은 남성이 여성의 욕망과 열정을 만족시킬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남녀가 함께 절정에 도달하는 걸 완벽한 결합으로 봤다는 거죠. 사실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쾌락은 거의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걸로 여겨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뭐 조언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여성이 쾌락을 느끼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남성이 성관계 전에 여성을 충분히 애모하고 자극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명시해요. 의무라고까지요? 네. 그리고 키스나 깨물기 같은 다양한 애무 기술, 그 강도 조절, 심지어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체위, 그러니까 여상의 자세 같은 것도 제한하고요. 필요하다면 성기능 장애 치료법이나 보조도구 사용 같은 아주 실용적인 내용까지 언급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나열한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이랑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느낌이네요. 듣고 보니 현대적인 성담론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어떤 주체성, 그리고 상호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성평등이라든지 건강한 성담론이 꼭 서구에서만 시작된 현대적인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철학이 실제 건축물에도 반영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그 카주라호 사원 이야기요? 아니 힌두교 사원인데 그렇게 노골적인 성의 조각들이 막 있다니. 처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인도 중부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데 카주라호 사원군 외벽을 보면 정말 아주 적나라하고 관념적인 남녀의 모습, 심지어는 집단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한 조각상 미투나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가득하죠. 근데 그게 그냥 외설적인 조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외설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힌두교의 일부 분파, 특히 탄트라 같은 전통에서는요, 이 성적 에너지를 영적인 수행과 연결시키거든요. 아, 탄트라요? 네. 그래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와 하나가 되거나 신성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들은 카마, 즉 즐거움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우주와의 조화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힌두교 철학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재, 창조, 영적인 이해의 길로서 그냥 당당하게 드러낸 거군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힌두교는 카마, 그러니까 즐거움을 삶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분명히 인정했고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카마수트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성지침서가 아니라 사랑과 관계, 삶의 지혜,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성의 쾌락을 존중하는 시대를 앞선 통찰까지 담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문헌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카주라호 사원은 그 철학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고요. 맞아요. 이 고대의 지혜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그게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즐거움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만 빠져 살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는 다양한 즐거움과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기는 생각할 거리입니다.